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그간 미루었던 가입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시력 검사 얘기하는 거 무슨 책 보고 안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있는데 뭐 없어도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내가 그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틀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을 제가 봤더니 몇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제가 AS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틀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AS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안경광학책 어떤 거로 공부하셨어요? 저는 30살에 30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30살에 안경광학과를 갔습니다. 예, 30살에 안경광학과를 갔는데 그때는 아래가 약간 파란색, 곤색, 보라색 이렇게 돼야 될 거로 상하로 안경광학책이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좀 대학교 몇 개 대학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은 40살 때? 38살 때? 그때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나이 몇 살이었는지. 그때 가면서 학교에 강의를 갔더니 학생들이 안경광학책을 다른 거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하나 사서 봤습니다. 그게 시간 강사하면서 내 과목도 아닌 과목을 그 책을 내가 공짜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안경광학책 1, 2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책 중에 한 권은 시력검사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었고요. 또 한 권은 안경광학에서 시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조시선, 뭐 안경학 뭐 초점거리 계산한 거, 심도 계산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렌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명의 시력 같은데 그런 데를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나머지 한국은 시력 검사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책 단한 요즘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대학교 강의 안 하거든요. 통합권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 책이 나와 있던 분들은 앞쪽에는 오히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안경광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뒤쪽에는 시력 검사, 시기능 검사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책이 두 권으로 돼 있건 통합권으로 돼 있건 시력 검사 파트 배우셨습니까? 안 배운 것 같아요. 안경사 면허 시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쪽에 이론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뒤쪽에 시력 검사하는 쪽, 그러니까 제2권에 시력 검사하는 쪽은 아예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 시력 검사하는 쪽은 관심이 있는 학생 읽어보는 정도, 혹은 시간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서 그쪽을 좀 공부를 해서 설명해주는. 왜냐하면은 되게 전임 교수로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다닐 땐 그랬습니다. 전임 교수로 계시는 분들은 안경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 물리학을 전공하셨거나 세포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은 약학이나 의대 쪽이나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 생화학 전공하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안경광학과를 한번 나왔고요. 4년제 대학교 안경광학과를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한번 나왔는데, 사실 안경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수로 안 계셔서 그런지 본인이 자신이 있는 부분만 강의를 하신 분이 많아요. 안경광학은 물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따로 그 앞부분을 공부를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리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물리와 화학으로 다 얘기할 수 있죠. 과학이 생기고 물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화학이 생기고 학문적으로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수학이라는 게 생겼겠죠.
과학이 먼저 생기고 수학은 과학의 랭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를 공부하신 분이 이 안경광학을 공부를 뭐 못할 리가 없죠. 그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안경광학과의 교수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자신이 없는 부분은 강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안경사 면허 시험에 거의 배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력검사 쪽의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시기능 검사라는 이름으로 실습 과목으로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은 또 오히려 안경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좀 가방끈이 긴, 어떻게 표현을 될지 모르겠네요. 좀 능력이 출중하신 그런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시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 책을 이렇게 사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많은 학교가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제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건데요.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끊어서 이 가입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입도 검사는 우리가 흔히 네 가지가 있다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게 자세히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에서 접해서 자주 알죠. 왜냐하면은 안경사 면허 시험은 보기가 5문항으로 돼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으면은 좀 들어본 듯한 말을 하나 더 넣어서 다음 중 가입도 검사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많이 봤고요. 자, 우리 일단 네 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플러스 렌즈 부가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용시표를 이용한 검사가 두 가지가 있죠. 근용시표를 이용한 검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색과 녹색, 근용 적록 시표를 가지고 하는 검사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용 십자시표와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 조절력의 중간값을 취하는 법이 있죠. 상대 조절력의 중간값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 건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하다가 15분이나 20분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입도 검사에 여러분들께서 돋보기 도수를 맞추는 검사를 해드리기 전에 처음으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이분은 일단 멀리 보는 원형 검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죠? 원형 검사가 끝나서 이분은 적어도 난시가 없어야 되고요. 이제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최근에 가까이 볼 때 난시와 멀리 볼 때 난시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논문도 나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 논문을 못 읽어봤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읽어본 것도 있을 테고,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안경사나 공부 조금 해서 간신히 면허시험 턱걸이로 붙은 안경사나 안경사 생활하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어디 가게에 무슨 나 뭐로 해서 무슨 학위 받았고 뭐 받았고 막 걸어놓으면 되게 건방져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시원치 않은 것도 걸어서 그래요. 예? 렌즈 회사에서 하는 거기 가서 그 참석했다고 나눠주는 그런, 가서 밥 먹고 오는 그런 렌즈 그 많이 팔아주는 회사 안경험 사람들 불러서 밥 주는 거기 가서 밥 먹고 그 영문으로 이렇게 적힌 거 걸어놓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실은 저도 저 위에 하나 있는데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 어휴, 너 자꾸 겉은 소리 하면서 15분 만에 끊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돋보기를 맞춰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의 절반은 쓰게 해줍니다. 그렇죠? 가입도 검사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한 조절력이 이분은 50cm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돋보기를 안 써도 되는데 책을 보려면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 컴퓨터는 한 되게 키보드 앞에 책 하나 놓고 키보드 놓고 그리고 모니터를 세우니까 한 70cm, 60cm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를 제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책 보는 거는 40cm 요 정도 혹은 멀리 봐야 뭐 이렇게 되니까 책 볼 때 너무 안 보이고 힘들고 글자가 둘로 겹쳐 보인다. 이런 분들이 오셨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조절력이 플러스 2디옵트 정도는 있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50cm 정도, 2디옵트면 50cm까지는 볼 수 있죠. 50cm 정도는 볼 수 있고 컴퓨터 작업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는 분인데 책 볼 때 힘들어요. 책을 볼 때는 40cm를 거리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40cm 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이 사람이 필요한 조절력은 플러스 2.50 디옵터예요. 그죠? 플러스 2.50 디옵터가 넘는 조절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분은 40cm 앞에 책 보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조절력의 절반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절반 플러스 1디옵터는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그러니까 수정체를 볼록하게 해서 플러스 1디옵터는 쓰게 내버려 두고요. 모자란 플러스 1.50 디옵터를 안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렌즈 도수, 돋보기 도수, 볼록 렌즈 도수를 넣어서 우리가 교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틀리다는 분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위 검사를 해서 프리즘을 넣어줄 때도 어느 정도는 프리즘을 나온 값의 절반만 넣어줘야 된다. 3분의 2만 넣어줘야 된다란 주장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이 하나로 보기 위해서 눈을 좀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안정위 상태보다는 조금 본인의 힘을 조금은 쓴 다음에 나머지만 프리즘을 넣어서 융합을 시킨 도움을 줘라란 말이 있듯이 이것도 아예 그냥 플러스 2.50 정도 다 넣는 게 맞는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보다 더 적게 넣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요 정도로 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검사법들이 다 이런 전제를 먼저 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제 하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렌즈 부가법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플러스 렌즈 부가법은 포로토 정도, 그러니까 포로토가 다들 있다고 생각해놓고 일단 하는 검사 같아요. 40cm 앞에 시표를 고정시킨 다음에 40cm가 작업거리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서 플러스 렌즈를 조금씩 예, 그러니까 그 운무법에 의해서 구면도수 찾을 때처럼 3디옵터인 사람은 플러스 3을 해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요, 050, 075 이렇게 그게 운무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 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도수와 그리고 계속 추가를 해서 이 거리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도수의 중간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렌즈 부가법을 설명이 돼 있다면은요. 실제로 이 플러스 렌즈 부가법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포로토 없이 트라이얼 렌즈 세트를 가지고서 안경원을 경영하시는 분한테 정말 유용한 검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역이란 게 있잖아요. 잘 보이는 구간이요. 또 한쪽으로 적으려고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가까울 군자 쓰고 멀은 자 쓴 거 보니까 내가 써놓고 저 새끼 잘난 체해 보인다. 저거 괜히 썼다 싶던데 명시역도 쓰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자 안 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악플 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쓰고서 내 영상에 제가 악플 달 뻔했어요. 너 잘났구나 막 이러려고.
네, 명시역이라고 잘 보이는 구간이 노안이 오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0cm 앞에를 맞추게 잘 보이게 해드린 분들은 여기서 한 10cm 정도 요거보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40cm 잘 보이게 해드린 분은 10cm보다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명시역이 되게 노안이 더 많이 와 있는 분들은 더 심하실 테고요. 한 양쪽으로 20cm 많이 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시역을 이분이 명시역이 어느 정도 플러스 렌즈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리고서 이 거리를 맞춰야 되겠죠. 이분은 40cm 앞에 검사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잘 보이세요? 네, 뭐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지금이 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 더 멀리가 더 잘 보인다면은 플러스 렌즈를 조금 더 넣어주고 가까이가 잘 보이는 마이너스 쪽으로 좀 렌즈를 이동하고 그래서 명시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렌즈 부가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명시역의 중간 정도의 이 사람의 작업거리를 놔주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있는 게 참 요즘 하다 보면은 그냥 뭐 텍트나 뭐 이런 렌즈를 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저는 요즘 그 중군용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중군용 누진 있잖아요. 많이 판매합니다. 예. 누진 얘기도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렌즈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렌즈는 하기 싫어하시면서 컴퓨터도 보고 책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하셔야죠. 나이가 드시면은 명시력이 넓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조금만 더 다가가서 보신다면은 컴퓨터도 어느 정도 보이고 책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컴퓨터는 다가가서 보시고 책은 조금 멀리 뛰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은 중군용 누진을 하십시오. 누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렌즈 부가법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서 말을 다 했네요. 저는 이렇게 하는 플러스 렌즈 부가법이 다른 검사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안타깝게도 프롭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 프롭터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를 제대로 활용을 해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표시를 좀 내려고 이 검사법을 쓰지는 않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근용 클로스 실린더와 근용 십자시표와 클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플러스 렌즈 부가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마친 후에 밖에 나가 좀 환한 데에서 명시역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명시역을 확인하는 거니까 플러스 렌즈 부가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벌써 18분이 넘었네요. 아까 제가 너무 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곧 나머지 검사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